여성들 중에는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너무 깊은 욕망을 느껴서 그것이 그를 압도할 정도가 되면 그는 항상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멀어지고 혼란스러워 보이며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를 잃고 있는 걸까? 이제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걸까? 하지만 심리학자 칼을 융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그가 당신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윤근 진정한 욕망, 즉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비롯된 욕망은 결코 직선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으며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너무 깊이 갈망해서 그의 영혼이 당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떨릴 정도라면 그의 의식적인 이성은 본능적으로 그것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상처받고 노출되고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방어합니다.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감추려 했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욕망의 가장 명확한 징표는 다가옴이 아니라 물러남입니다. 추적이 아니라 거리두기, 행동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억눌린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진동합니다. 작은 몸짓, 모순된 반응,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한다고 믿는 일 사이에서 흔들리는 순간들 속에서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자신을 초과할 때만 저항합니다. 그는 사소한 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바꾸고 그를 관통하며 오랫동안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서 너무 커서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깨웁니다. 그래서 윤근 이것을 그림자, 섀도우와 페르소나의 갈등이라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본능적이고 진짜이며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고 페르소나는 그가 사회 속에서 쓰는 가면으로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러나거나 당신을 피하거나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융 심리학을 기반으로 남자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가장 뚜렷한 징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깊고 조용하며 거의 통제 불가능한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억누르는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징후, 억눌린 욕망. 칼을 융에 따르면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너무 강한 욕망을 느껴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모를 때 그의 몸과 행동은 그 내적 긴장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징후, 억눌린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침묵과 스치는 시선, 모순된 몸짓 속으로 흐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욕망하는 남자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의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선을 피하려고 급히 눈길을 돌리며 마치 금기를 어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시선 회피는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취약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의 내면 깊숙이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윤근 마음이 강렬한 감정을 억압해 자신이 노출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차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무의식이 그를 배신하기 때문이죠. 눈빛의 빛남, 억누르려는 관심,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 그는 당신의 목소리나 존재만으로도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억압은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있을 때 그는 더 진지해지고 목소리가 달라지며 갑자기 거리를 두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자기 방어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의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죠. 또 다른 억눌린 욕망의 징후는 그가 감정적인 주제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 친밀감, 연결 같은 주제를 꺼내면 그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거나 농담을 하며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주제일 때는 지나치게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에게 끌리지만 아직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할 준비가 안 됐어. 그는 당신 앞에서 어색하거나 긴장하거나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하거나 허둥대기도 하죠. 윤기 말한 무의식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떠오르려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만약 놓아버리면 모든 가면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억눌린 욕망은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너무 강렬한 관심의 증거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관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렬함에 압도되어 자신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할까 두렵고 당신이 그의 취약함을 알아차릴까봐 숨습니다. 이 첫 번째 징후는 결정적입니다. 그가 감추려는 모든 것은 결국 가장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본다면 그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 끌림과의 내적 싸움. 욕망하는 남자가 있고 너무 강하게 욕망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무의식적인 강렬함으로 당신을 욕망할 때 윤기 두 원형의 만남이라 부른 상태. 그의 행동은 모순적으로 변합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감정과 싸우고 있다는 두 번째 큰 징후는 바로 이 내적 갈등입니다. 욕망과 자기 통제 사이의 조용한 전쟁.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와 그를 끌어당기는 무의식적 충동 사이의 긴장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적 힘과 본능적 힘의 대립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말하고 싶지만 침묵합니다. 바라보고 싶지만 시선을 피합니다. 이 수많은 미세한 선택들 사이에서 그의 에너지는 불안정해집니다. 어떤 날은 강한 신호를 보내고 다음 날은 멀어집니다. 이것은 조작도 게임도 아닙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폭풍입니다. 그의 내적 갈등은 특히 당신과의 친밀한 순간에서 두드러집니다. 깊은 대화, 함께 웃는 시간, 조용하고 편안한 침묵 이후에 그는 종종 물러납니다. 메시지를 덜 보내고 냉담하게 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이 그 안의 거대한 감정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모순 속에서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복잡한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찾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걱정합니다. 거리를 두겠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납니다. 윤근 억눌린 욕망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진동하듯 오고 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접근, 후퇴, 다시 접근. 이는 무의식이 스스로를 조절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내적 싸움의 또 다른 징후는 과도한 자기 통제 욕구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냉정하게 보이려 하지만
그의 몸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몸이 굳고 긴장되어 있고 당신의 말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선택하며 절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거리를 두거나 농담을 하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갑자기 혼란스럽게 행동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끌림이 너무 강해서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해야만 합니다. 이 내적 싸움은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깊이 움직이는 것에만 맞서 싸웁니다. 피상적인 것은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감정만이 내면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가 이런 모순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당신이 그 안에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전하게 하고 흔들고 무장해제시키는 어떤 것. 세 번째, 징후. 몸속에 나타나는 감정적 긴장.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이 욕망을 억압하면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몸으로 옮겨간다고. 그것은 무의식적인 제스처, 미세한 표정, 말없이도 두 사람 사이에 진동하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당신을 깊이 욕망하면서도 그것을 억누르려 할 때 드러나는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몸은 긴장되어 있고 반응적이며 살아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차분해 보여도 그가 당신 곁에 있을 때 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몸이 더 굳어지고 긴장한 듯하며 통제의 가면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혹은 그 반대로 그는 불안해지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옷을 건드리며 계속 자세를 바꿉니다. 이런 불안은 당신 곁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 안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 다가가고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싶다는 충동과 해야 한다고 믿는 것 사이의 긴장이 그의 몸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을 주의 깊게 보세요. 욕망을 숨기려는 남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숨을 쉽니다. 아주 얕게, 마치 가슴이 그를 배신할까 두려운 듯이, 혹은 아주 깊게 넘치는 긴장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몸은 무의식의 강도를 반영합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반응은 더 강해지고 의식하지 못한 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눈맞춤은 피하지만 빠르고 짧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그는 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당신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친밀하고 그의 자기 통제의 가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도피, 플록탄 뎃 운베우스탄라 불렀습니다. 감정이 의지를 넘어설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입니다. 또 다른 명확한 신호는 당신이 있을 때 그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다가오면 그는 긴장하고 당신이 멀어지면 약간 이완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 긴장은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거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몸은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래선 안 돼. 너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내 감정을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그의 무의식적 제스처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몸짓을 따라하거나 당신의 자세를 모방하고 같은 단어와 표현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무의식적 끌림의 신호입니다. 그의 몸은 당신과 동기화되려 하지만 그의 의식은 그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신호는 이유 없는 긴장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다르게 당신 앞에서는 더 집중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며 더 깊이 연결된 듯 행동합니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몸이 반응하는 듯합니다. 윤근 몸을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성, 그벌스탄이 감추려는 것을 몸이 드러낸다고. 그러므로 그가 긴장하거나 통제적이거나 불안정하거나 모순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그의 정신이 인정하기 전에 이미 그의 몸이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이성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그의 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징후, 무의식적인 접근. 그가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아무리 자신의 감정과 싸워도 무의식은 항상 그것이 욕망하는 대상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조용하고 미묘하며 거의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항상 자신을 완성시킬 대상으로 향한다. 설령 의식이 그것을 막으려 해도. 당신을 깊이 욕망하는 남자는 겉으로는 거리를 두려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그는 갑자기 당신 근처에서 우연히 나타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들로.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당신에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 핑계를 찾습니다. 대단치 않은 이유로 말을 걸고 사소한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려 합니다. 잠깐 물어볼 게 있었어. 이걸 보고 네가 생각났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다리이자 실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그가 당신의 삶에 과도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잘 지내? 요즘 뭐 해? 기분은 어때? 앞으로 뭐 할 거야?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관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당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이성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지만요. 그는 중립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의 몸짓이 그를 배신합니다.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고 귀에 깊게 듣고 당신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의 에너지가 당신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윤근 깊은 끌림을 심리적 자석이라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힘. 그리고 그 가장 분명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며칠 동안 거리를 두거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라도 그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은 조용한 고백입니다. 그의 욕망이 그의 저항보다 강하다는 고백. 그의 이성은 도망치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접근은 그가 당신에게 보이는 섬세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세세한 것들을 알아챕니다. 당신이 외모를 바꿨을 때, 기분이 달라졌을 때, 평소보다 조용할 때, 그의 주의 깊은 관찰은 감정적 접근의 한 형태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수의 여성만이 이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끼고 있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아무런 연결이 없는 곳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지 않는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나고 묻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당신을 지켜본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무의식이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성은 아직 저항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5번째 징후.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징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움. 당신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 자신 안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두려움. 윤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자신 안의 깊은 부분을 자극하는 감정을 마주할 때 무의식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그 근원은 단순합니다. 그는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너무 깊이 욕망해서 그것을 억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의 욕망은 그를 취약하게 만들고 드러내며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영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그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며 그가 세워온 내적 방벽을 무너뜨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흔히 이런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 복잡한 건 싫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조용한 모순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속 나타나며 인정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일 뿐 그의 행동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두려움은 깊은 순간 이후에 더욱 뚜렷해집니다. 당신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거나 강한 연결이나 친밀함을 느낀 후 그는 갑자기 물러납니다. 그것은 그가 그 시간을 즐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무의식을 건드릴 때 남자 안에서 연인 A-렌의 원형이 깨어난다고. 그 힘은 너무 강력해서 의식적인 자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흔들림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이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정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관심을 보이다가 사라지며 감정을 열었다가 바로 문을 닫습니다. 이 감정의 밀고 당김은 자신이 느끼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깊은 신호는 완벽주의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실수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내적 긴장은 그를 마비시킵니다. 그는 지나치게 분석하고 망설이며 스스로를 억제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나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자신에게도. 때때로 그는 여성의 감정적 강도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윤근 남성 안의 여성성, 즉 아니마, 에이니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니마는 여자가 남자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릴 때만 깨어납니다. 당신이 그 부분을 깨울 때 그는 감정적으로 벌거벗은 듯 단 불안함을 느끼며 익숙한 방어 기제를 잃습니다. 이 각성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당신에게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남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욕망의 증거입니다. 저항은 감정의 깊이의 증거입니다. 그의 내적 싸움은 당신이 이미 그의 안에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흔들고 압도하며 깊이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결론. 남자가 자신의 감정에 저항하는 듯 보인다면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휘감는 강렬함으로부터, 당신이 일깨운 취약함으로부터, 진정으로 감동받고 변화될 가능성으로부터.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유대는 평온함에서 비롯되지 않고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과 이미 영혼이 결정한 것 사이에 충돌해서. 남자는 자신의 말, 거리, 변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의 내면에서 울리는 떨림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의 에너지, 그의 몸, 그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순적으로 행동합니다. 다가왔다가 물러나고, 당신을 바라보다가 피하며 떠나려 해도 결국 돌아옵니다. 그는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는 것은 작거나 일시적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평평하고 단조롭습니다. 싸움도 긴장도 돌아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느낄 때, 바로 그때 이 감정의 진동과 혼란이 생겨나며 그것이 바로 그의 욕망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강렬함으로부터, 통제 불가능함으로부터, 당신이 일으킨 감정의 폭발로부터. 당신은 그가 오랫동안 잠재웠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감수성, 열정, 두려움,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욕망들. 그의 저항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그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너무 중요하다.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의 이성은 아직 그걸 멈추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윤근, 깊은 관계는 언제나 조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과 감정의 진동, 끌림과 두려움의 혼합으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힘입니다. 그를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그를 움직이며 그를 깨우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그러니 다음번에 그가 거리두기, 혼란, 긴장 혹은 서툰 감정 숨기기를 보일 때 그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자신을 압도하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저항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가 이미 그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 저항하려 애쓰는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에게 빠진 남자입니다. 그의 거리두기처럼 보이는 모든 행동은 사실 그의 욕망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